폭풍처럼 터지는 플래시 팬들의 함성은 음악 소리마저 집어삼켰다. 보그 나이트 갈라, 별들의 축제인 오늘 밤 강지훈은 그 우주의 중심이었다. 그녀는 여왕처럼 걸었고 레드카펫 위 그녀의 한 걸음 한 걸음은 하나의 선언과도 같았다. 하지만 최고급 오간자 실크 드레스 아래 어떤 위협에도 반응할 준비가 된 고대의 본능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늘 밤 운명은 스위치를 눌렀다. 밤하늘을 벨벳처럼 수놓은 서울의 스카이라인 아래 모그 나이트 갈라가 열리는 컨벤션 센터 앞은 그야말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다. 대한민국 아니 아시아 전역의 패션 연예 재계 인사들이 총출동한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레드카펫이었다. 수백 개의 방송사 카메라와 수천 명의 팬들이 질서정연하면서도 광적인 열기 속에서 다음 등장할 스타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지훈. 마침내 사회자의 격앙된 목소리와 함께 거대한 팬덤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거대한 리무진의 문이 열리고 칠흑 같은 밤 공기를 가르며 피처럼 붉은 드레스를 입은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강지훈, 데뷔 5년차 24세. 그녀는 단순한 모델이 아니었다. 그녀는 시대의 아이콘이자 수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주는 뮤즈였으며 완벽함의 동의어였다. 그녀의 드레스는 어깨를 대담하게 드러냈고 허리에서부터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실루엣은 그녀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마치 붉은 꽃이 피어나는 듯한 착시를 일으켰다. 짙은 흑발을 깔끔하게 넘긴 올백머리는 그녀의 작은 얼굴과 고고한 이목구비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지훈 씨, 여기 좀 봐주세요. 오늘 드레스 코드가 불멸의 아름다움인데 본인을 뜻하는 건가요? 기자들의 농담 섞인 질문이 쏟아졌지만 강지훈은 그저 여유로운 미소로 화답했다. 그녀는 이 소란스럽고도 화려한 전쟁터를 즐기는 법을 알았다. 그녀의 눈은 수백 개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정확하게 메인 카메라를 찾아냈고 가장 완벽한 각도로 포즈를 취했다. 이런 천번의 플래시 세례보다는 사격장에 있는 게 차라리 낫지. 그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지만 겉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프로의 미소를 유지했다. 오늘 행사의 피날레는 현시대 최고의 톱모델 3인방. 강지훈과 그녀의 양옆을 보조하듯 따라붙은 신유리, 오소현의 합동 워킹이었다. 신유리와 오소현은 각각 순백색과 아이보리색의 드레스를 입고 있어 중앙의 강지훈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었다. 지훈 선배, 너무 멋져요, 그요. 오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선배님 거네요. 오소현이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질투가 어려 있었다. 고마워요, 서현 씨. 유리 씨도 오늘 아름답네. 지훈이 무심하게 대답하며 포토월 중앙으로 걸음을 옮겼다. 바로 그때였다. 모든 것이 찰나에 일어났다. 팬들의 함성 카메라 셔터 소리, 그리고 행사장의 웅장한 배경음악을 뚫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불길한 소리가 들려왔다. 기쿵. 천장에서 들려온 무언가 거대한 금속이 뒤틀리는 비명소리. 모든 사람들의 고개가 반사적으로 위를 향했다. 그리고 그들은 보았다. 행사장 입구를 화려하게 비추던 거대한 조명 트러스 구조물, 수십 개의 고출력 조명과 스피커가 매달린 그 육중한 강철 구조물이 떨어지고 있었다. 한쪽 케이블이 끊어진 채 불꽃을 튀기며 정확히 강지훈이 서 있는 포토월 중앙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피하에, 위험해. 누군가의 절규가 터져 나왔다. 시간은 멈춘 듯 했다. 아니, 적어도 다른 모든 이들에게는 그랬다. 하지만 강지훈에게는 그 순간 시간은 무한히 느려졌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차단되고 시야는 극도로 좁혀졌다. 그녀의 눈에는 떨어지는 조명 트러스에 정확한 궤적 끊어진 케이블에서 튀는 스파크의 입자, 그리고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백 킬로그램의 강철 덩어리만이 보였다. 그녀의 뇌는 공포를 느낄 새도 없었다. 그녀의 몸속 깊숙이 잠들어 있던 수년간의 지옥 같은 훈련으로 다져진 본능이 깨어났다. 피가 머리로 쏟아지는 대신 심장에서부터 사지로 역류하는 듯한 펌핑이 느껴졌다. 전투 본능이었다. 생각이 아닌 반사였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주저앉거나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생존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움직임을 택했다. 네 위로 한 걸음 축을 틀어 회피. 그녀는 마치 발레리나가 턴을 하듯 혹은 암살자가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듯 유려하면서도 폭발적인 속도로 뒤꿈치를 축으로 몸을 틀며 정확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 움직임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빨라서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처럼 보일 정도였다. 쾅! 지축을 울리는 굉음과 함께 조명 트러스가 그녀가 불과 0.5초 전까지 서 있던 자리를 강타했다. 레드카펫은 찢겨나갔고 대리석 바닥이 산산조각 났다. 강지훈은 단 한 걸음의 차이로 그 참사를 피했다. 하지만 그녀의 완벽한 반사신경은 다른 두 사람에게는 재앙의 시작이었다. 지윤이 뒤로 물러서는 그 찰나의 순간 그녀의 드레스 자락이 바로 옆에 서 있던 신유리의 드레스에 걸렸다. 동시에 지윤의 어깨가 오서현의 팔을 살짝 쳤다. 안 그래도 20cm가 넘는 키릴 위에 위태롭게 서 있던 두 사람에게 그 미묘한 충격과 당김은 균형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기악. 신유리와 오서현은 중심을 잃고 마치 약속이나 한 듯 거대한 조명 트러스가 추락한 지점에 바로 옆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리고 조명 트러스가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 수십 개의 고열 전구들이 폭발하며 날카로운 유리 파편을 사방으로 흩뿌렸다. 바사삭. 그것은 끔찍한 소리였다. 넘어진 두 사람은 추락하는 구조물에 직접 깔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불꽃처럼 튀는 수천 개의 유리 파편 세례를 정통으로 맞았다. 내 얼굴, 살려주세요, 아파. 순백색과 아이보리색 드레스 위로 붉은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다. 모델에게 생명과도 같은 얼굴과 목 어깨가 예리한 유리 조각에 무참히 난도질 당했다. 1초간의 정적, 그리고 이어진 아비규환, 팬들의 비명, 경호원들의 고함, 기자들의 당황한 외침이 뒤섞였다. 구급차 당장, 구급차 불러. 세상에 피가 너무 많이 나. 모든 카메라가 일제히 피투성이가 된 채 레드카펫 위에서 발버둥치는 신유리와 오서현에게 향했다. 그리고 그 아수라장의 한가운데 단 한 방울의 피도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완벽한 자세로 서 있는 강지훈에게도 그녀의 붉은 드레스는 마치 두 사람의 피를 미리 예고라도 한 듯 불길하게 빛나고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는 멈추지 않았다. 기자들은 본능적으로 이 특종을 놓치지 않으려 셔터를 눌러댔다. 그들의 렌즈에 담긴 것은 무엇이었을까? 충격적인 사고 현장.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두 모델. 그리고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홀로 서 있는 강지훈. 강지훈 씨, 안 다쳤어요.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멀쩡하지? 방금 강지훈 씨가 뒤로 빠지면서 두 사람을 민 거 아니야. 누군가 악의에 찬 속삭임을 내뱉었다. 그 속삭임은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그러고 보니 스텝이 꼬인 게 아니라 강지훈 씨가 피하면서 밀친 것 같기도 해. 어떻게 동료들이 저렇게 다쳤는데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서 있을 수 있지? 무서워. 강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피투성이가 된 동료들이나 자신을 향해 셔터를 눌러대는 카메라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저 멀리 혼란을 틈타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한 남자의 뒷모습을 향해 있었다. 행사 스태프 복장을 한 남자. 모두가 사고 현장으로 달려올 때 유일하게 그곳을 벗어나던 남자. 남자가 사라지기 직전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정확히 강지훈과 눈이 마주쳤다. 남자의 입가에 걸린 비릿한 미소. 강지훈은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다. 계획된 암살 시도다. 그리고 나는 그 함정에 빠졌다. 그녀의 완벽한 생존 본능은 그녀를 살인 미수범으로 만들었고 동시에 그녀 자신을 거대한 음모의 한복판으로 밀어넣었다. 레드카펫 위에 피어난 붉은 꽃은 그녀의 드레스가 아니라 그녀의 경력과 인생이 될 터였다. 사건 발생 후 48시간. 강지훈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레드카펫의 핏자국은 그날 밤 바로 지워졌지만 인터넷과 미디어에 찍힌 주홍 글씨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다. 충격 단독 톱 모델, K양 동료 모델, 샹오양 고의로 밀었나. CCTV 느린 화면 분석, 강지훈의 완벽한. 한 걸음 과연 반사신경일까? 사고 직후에도 표정 변화 없어. 소시오패스 논란. 세상은 그녀를 가해자로 낙인 찍었다. 그녀의 완벽해했던 반사신경은 살인 미수의 증거가 되었고, 위기 상황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았던 냉철함은 공감 능력 제로의 증표가 되었다. 신유리와 오소현이 중환자실에서 모델 생명 종료에 가까운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불타올랐다. 강지훈은 경찰 조사실에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강지훈 씨, 정말 고의가 아니었습니까? 베테랑 형사가 지겹다는 듯이 똑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지훈이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건조했다. 그런데 저희가 확보한 영상들을 보면 강지훈 씨의 움직임은 너무 완벽해요. 공포에 질린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라고요. 지훈은 형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공포에 질리면 죽어야 합니까? 살아남은 게 죄입니까? 형사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눈빛은 24살 여자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빛에 오히려 형사가 압도당할 지경이었다. 행사 스태프 복장을 한 남자를 봤다고 했죠. 인파 속으로 사라진. 혹시 그 남자의 인상착에 정확하게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게으문 모자를 깊게 눌렀었고 오른손 손목에 용 문신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비늘이었습니다. 흑백으로 처리된. 지훈은 그 0.1초의 순간을 포착해냈다. 형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 그걸 다 봤다고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다시 연락드리죠. 당분간 출국 금지입니다. 경찰서를 빠져나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수십 명의 기자들이 달려들었다. 강지훈 씨 혐의 인정하십니까?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마음 없으신가요?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경호원도 매니저도 없었다. 소속사는 이미 어제부로 그녀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위약금 폭탄과 함께 그녀는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뚫고 마치 유령처럼 낡은 택시에 몸을 실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화려한 강남의 주상복합이 아닌 강북의 허름한 오피스텔이었다. 톱모델 강지훈의 진짜 거처였다. 그녀는 데뷔 후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을 어딘가로 보내고 있었다. 삐삐삐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집은 냉기가 돌았다. 그녀는 하이힐을 벗어던지고 비틀거리며 냉장고로 향했다. 생수 한 병을 통째로 들이켰다. 그녀의 눈은 공허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글거리고 있었다. 나를 노린 함정. 그녀는 확신했다. 조명 트러스는 정확히 자신을 노렸다.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피할 것까지 계산에 넣었을 것이다. 자신이 피하면서 발생할 2차, 3차 피해.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누가?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다. 모델 업계의 시기아니 이런 거대한 일을 벌이기엔 그들의 스케일이 작다. 그렇다면 그녀의 과거와 관련된 자들인가? 그녀는 차가운 물로 세수를 했다. 거울 속에는 화려한 톱모델이 아닌 날카로운 눈빛을 한 전사가 서 있었다. 그때 집요하게 울리던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가 아니었다. 멀슨 블루 머린 캐피털, 젠장. 그녀는 욕설을 내뱉으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강지훈 씨 나이스 타이밍이네. 뉴스 보고 있었어. 아주 슈퍼스타야. 수화기 너머로 능글맞고 기름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용건만 말해요, 마진석 실장. 전화를 건 남자는 마진석. 사채와 투자업계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인물. 하지만 그의 진짜 사업은 따로 있었다. 연예계와 재계를 잇는 마담 뚜, 혹은 더 노골적으로 말해 투옹.
용건이라니 너무 섭섭하게 들리네. 우리 지윤 씨가 이렇게 힘든데 오빠가 걱정돼서 전화했지. 끊어요. 잠깐 마진석이 다급하게 외쳤다. 지금 너한테 날아온 위약금 청구서만 100억이 넘어가는 거 알아. 광고주들, 방송사들, 그리고 신율이랑 오서연 쪽에서 걸 민사소송까지 합치면 어우,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 너 평생 벌어도 못 갚아.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정확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한 방에 해결해 줄 방법이 있다면 어때? 조건이 뭐죠? 마진석이 낄낄거렸다. 역시 강지윤이야. 말이 빨라서 좋아. 조건은 간단해. 내 파트너가 되는 거야. 대어로운 소리 할 거면 끊어요. 아니, 오해하지 마. 그런 저급한 거 말고. 마진석이 과장되게 손사래를 쳤다. 지윤 씨의 가치를 알아주는 분들에게 소개만 시켜주겠다는 거야. 예술가에게 뮤즈가 필요하듯이 우리 VVIP 고객님들에게도 영감이 필요하거든. 그는 영감이라는 단어에 역겨울 정도의 힘을 주어 말했다. 지윤 씨는 레드카펫보다 더 화려한 무대에 서게 될 거야. 요트 파티 프라이빗 아일랜드. 상상도 못할 세상이지. 거기서 그냥 웃어주고 얘기 좀 들어주고 술 한 잔 따라주면 돼. 그럼 그분들이 지윤 씨의 결백을 믿어주실 거고 그깟 위약금 100억 껌값이지. 지윤은 눈을 감았다. 그의 말 한마디에 교묘하게 숨겨진 칼이 느껴졌다. 군궁의 인형놀이. 그는 그녀를 절망의 늪에 빠뜨린 뒤 구원의 동아줄을 내미는 척하며 자신의 최고급 체스말로 쓰려는 속셈이었다. 싫다면요. 싫어. 마진석의 목소리가 순간 차갑게 변했다. 지금 네가 싫다 좋다를 따질 처지야. 강지윤 똑똑한 줄 알았는데 연예계 물 좀 먹더니 감을 잃었나. 너 이대로 가면 감옥이야. 운 좋게 나와도 평생 빚더미에서 썩는 거고. 넌 빚 갚아야 할 때가 또 있잖아. 시골 병원에 계신 그분. 수술비는 어떡하고. 지지윤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놈은 그녀의 유일한 약점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그 순간 지윤의 머릿속에 이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다. 설마 이 모든 판을 짠 게 마진석, 그녀를 무너뜨리고 그녀의 약점을 쥐고 그녀를 완벽하게 소유하려는 거대한 계획. 조명사고는 그녀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소유하기 위한 미끼였다.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지윤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가늘게 떨렸다. 그것은 공포가 아닌 억누를 수 없는 분노 때문이었다. 조하, 역시 현명해. 마진석은 그녀의 떨림을 굴복으로 오해한 듯 다시 기름진 목소리로 돌아왔다. 올해는 못 줘. 내일 모레 웨스틴 조선호텔 20층 스위트룸. 저녁 7시. 거기서 진짜 VVIP 파티가 열려. 예쁜 드레스 입고 와. 그게 네 대답이라고 생각할게. 만약 안 가면요. 안 오면 뭐 어쩔 수 없지. 그럼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야지. 아니면 병원 널 찾아오는 사람들이 좀 많아질 거야. 신율이 오서연 팬클럽이라던가 돈 떼인 광고주들이 고용한 험악한 아저씨들이라던가.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똑똑.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아 벌써 시작됐나 보네. 마진석이 웃으며 말했다. 아니나 다를까 오피스텔 현관문 밖에서 무언가를 쿵쿵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고함이 들려왔다. 강지윤 이 살인자야 나와. 계란 가져왔어. 부숴버려. 날계란이 현관문에 부딪혀 터지는 질척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럼 내일 모레 보자고 마이 프린세스. 전화가 끊겼다. 지윤은 휴대폰을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현관문 밖에서는 수십 명의 광기 어린 목소리들이 그녀의 이름을 연호하고 있었다. 게란, 쓰레기, 살인자. 모든 것이 마진석의 손바닥 위였다. 그는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심리적으로 고립시킨 뒤 선택의 여지가 없는 늪으로 밀어 넣었다. 그녀는 모델 일을 사랑했다. 어릴 적부터 그녀의 유일한 꿈이었다. 하지만 이 바닥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럽고 잔인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가? 아니,
그녀는 마진석의 손에 놀아나는 인형이 될 생각이 없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차갑고 단단하게 변했다. 마진석, 네가 판을 짰다면 나는 그 판을 뒤엎겠어.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했다. 마진석 정도의 거물이 이 정도로 치밀하게 움직였다면 그의 뒤에는 상상 이상의 권력이 도사리고 있을 터였다. 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강하고 그보다 더 거대하며 그리고 그와는 정반대에 서 있는 깨끗한 힘이 필요했다. 그녀의 뇌리에 단 한 사람의 이름이 스쳐 지나갔다. 업계의 이단아. 베일에 쌓인 패션계의 거물. 수많은 기업들이 마진석의 더러운 돈을 받고 움직일 때 유일하게 그와 대적하며 자신만의 클린한 제국을 건설한 남자. 게이 모드의 정수 권태하. 그녀는 들어본 적이 있었다. 권태하 역시 호시탐탐 마진석의 비리를 캐고 있다는 소문을. 문제는 어떻게 그에게 접근하느냐였다. 철저하게 사생활이 비밀에 붙여진 그를 지유는 현관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USB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모델 강지윤이 아닌 과거의 그녀만이 다룰 수 있는 정보들이 담겨 있었다. 권태하의 철옹성 같은 보안 시스템을 뚫고 들어갈 유일한 열쇠였다. 마진석의 협박은 빈말이 아니었다. 다음날 아침 강지윤은 어젯밤의 소동으로 엉망이 된 오피스텔 문을 열었다. 문틈으로 썩은 계란 껍질과 오물이 밀려 들어왔다. 그녀는 후드를 깊게 눌러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녀가 골목을 벗어나려던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녀를 막아섰다. 신유리와 오소현의 사진이 박힌 피켓을 든 팬들이었다. 저기 있다. 강지윤. 저 살인자 잡아. 그들의 눈은 팬심이 아닌 고용된 용병의 광기로 번들거렸다. 어딜 도망가. 덩치 큰 남자 하나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지윤은 반사적으로 남자의 손목을 꺾어 비틀었다. 악! 남자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녀는 방역하지 않았다. 지금 그녀가 싸움까지 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터였다. 그녀는 밀려드는 인파를 해치고 오직 회피에만 집중했다. 저리 비켜요. 그녀는 외쳤지만 그들은 더 집요하게 달려들었다. 누군가 그녀의 가방을 낚아챘고 다른 누군가는 그녀를 향해 발길질을 했다. 명백한 폭행이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자신을 미는 한 남자의 힘을 역이용해 그의 등을 밟고 뛰어올랐다. 골목길 담벼락을 잡고 단 2번의 도약으로 2미터 높이의 담을 가볍게 넘어 반대편 골목으로 착지했다. 고양이 같은 비현실적인 움직임이었다. 뭐야? 방금 날아갔어. 무리가 당황한 사이 지우는 이미 인파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낡은 공중 화장실로 피신했다. 머리카락은 엉망으로 헝클어졌고 팔에는 시퍼런 멍이 들었다. 이것이 마진석의 방식이었다. 그녀의 자존심과 육체를 동시에 짓밟아 스스로 무릎 꿇고 기어오게 만드는 것. 시간이 없었다. 마진석이 제시한 내일 모레 저녁 7시가 되기 전에 그녀는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그녀는 근처에 허름한 PC방 지하로 향했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 어제 꺼내든 낡은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화면에 복잡한 코드와 암호화된 창이 떴다. 이곳은 모델 강지윤의 영역이 아니었다. 이곳은 5년 전 국정원 해외정보팀 최연소 에이스였던 서지수의 영역이었다. 강지윤은 그녀의 위장 신분이었다. 그녀는 가족의 복수를 위해 그리고 거대한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위장하고 신분을 바꿨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과거의 유령을 다시 불러내야만 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권태하, 32세, K모드 대표이사, 유령. 그의 공식적인 정보는 그것이 끝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비공식적인 루트를 파고들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그녀는 권태하가 업계의 모든 정보와 보안을 통제하는 요새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한남동에 위치한 K모드 본사. The Castle. 이름 그대로 성이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무장한 건물. 1층 로비조차 사전 승인된 생체 인식 없이는 통과가 불가능했다. 채어롱성이네. 하지만 모든 성에는 개구멍이 있는 법. 지기 있으제논다. 사실 혀의 보안 시스템 설계도를 찾아냈다. 그리고 발견했다. 단 하나의 사각지대. 건물의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 시스템과 연결된 지하 배관 루트. 30분마다 모든 폐기물을 고압으로 압축 처리하는 시스템이었다. 만약 그 30분의 간격 사이에 잠입하지 못하면 그녀는 말 그대로 압축되어 사라질 터였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실패하면 죽는다. 하지만 성공하면 마진석이라는 거대한 악마를 잡을 유일한 기회를 얻는다. 그날 밤 11시 K모드 본사 네오캐슬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 지유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 특수 재질의 침투복을 입고 있었다. 모델 1은 그녀의 과거 기술들을 녹슬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극한의 신체 제어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지하 환풍구를 통해 폐기물 처리실로 잠입했다.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압축기 작동까지 5분. 그녀는 소형 단말기로 내부 CCTV를 해킹해 5초간의 루프 영상을 띄웠다. 그리고 거대한 압축기 옆 좁디 좁은 환기구를 향해 몸을 날렸다. 뼈가 뒤틀리는 듯한 고통 속에서 그녀는 유연하게 몸을 접어 환기구로 스며들었다. 그녀가 완전히 통과하자마자 등 뒤에서 쿠웅 하는 굉음과 함께 압축기가 작동했다. 그녀는 건물의 신경계에 해당하는 서비스 덕트를 타고 수직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적외선 감지기 동작, 감지 센서 음파 탐지기. 그녀는 한 마리의 검은 표범처럼 모든 함정을, 빛과 그림자의 흐름을 읽으며 피해 나갔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꼭대기층, 권태하의 펜트하우스 오피스였다. 새벽 1시 32분, 마침내 그녀는 최상층의 환기구 덮개를 소리 없이 열었다. 어둠만이 내려앉은 거대한 오피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지우는 깃털처럼 바닥에 착지했다. 성공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방 안의 기척을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던 바로 그 순간 딸칵. 그녀의 등 뒤 어둠이 가장 깊게 깔린 거대한 책상에서 가벼운 램프 스위치 켜지는 소리가 들렸다. 치아 한잔 하겠나. 지우는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 은은한 주황색 불빛이 켜지고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뒤편 최고급 가죽 의자에 한 남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권태하. 그는 마치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주인처럼 여유롭게 찻잔을 들고 있었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며 자신을 침입한 불청객을, 아니 손님을 흥미롭다는 듯이 뜯어보고 있었다. 키모드의 보안 시스템을 뚫은 건 자네가 처음이야. 그것도 꽤나 고전적인 방식으로. 지우는 전투태세를 풀지 않았다. 어떻게 알았죠? 권태하가 픽 웃음을 터뜨렸다. 자네가 더 캐슬의 정문을 통과하려던 순간부터. 아니지. 자네가 내 데이터베이스에 서지수라는 이름으로 접속하려던 3시간 전부터.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자네가 애써 뚫은 그 개구멍은 내가 일부러 남겨둔 거거든. 가끔씩 찾아오는 특별한 손님들을 위해서. 권태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190cm는 좋게 되어 보이는 거대한 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셔츠가 그의 단단한 상체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는 맹수처럼 천천히 지훈에게 다가왔다. 그래서 모델 강지훈, 아니 서지수 요원. 전설 속의 고스트가 여기까지 기어들어 온 용건이 뭔가.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위압감은 마진석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지훈은 마스크와 후드를 벗어 던졌다.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권태아이기에 조금도 밀리지 않았다. 개월애를 하러 왔어요. 개월애, 당신이 마진석을 잡고 싶어 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당신은 미끼가 없죠. 지훈이 권태아의 책상 위로 작은 USB 하나를 던졌다. 난 당신에게 마진석의 가장 깊숙한 침실까지 들어갈 수 있는 미끼를 줄게요. 조건은 그의 제국이 무너지는 날 내 복수도 함께 끝내는 겁니다. 권태아의 시선이 USB와 지훈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입가에 매력적인 그러나 위험한 미소가 걸렸다. 권태아의 사무실, 정막이 흘렀다. 권태아는 방금 강지훈이 던진 USB를 집어들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컴퓨터에 꽂지 않았다. 대신 그는 사냥감을 관찰하듯 혹은 희귀한 보석을 감정하듯 지훈을 훑어보았다. 서지수 요원, 국정원 해외정보팀 소속, 코드네임 고스트. 5년 전 시리아 내전 중 작전 실패로 공식 사망 처리. 그가 나지막이 읊조리는 말에 지훈의 눈이 가늘어졌다. 내 데이터베이스에 서지수로 접속을 시도하다니. 지난 5년간 자네의 흔적을 지우느라 꽤나 애썼던 상관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셈인가 아니면 날 시험한 건가? 둘 다요. 지훈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당신이라면 내가 남긴 빵 부스러기를 알아볼 줄 알았죠. 내 접근을 허용했다는 건 당신도 미끼가 필요했다는 증거고요. 권태아의 입가에 짙은 미소가 번졌다. 재미있군. 그는 USB를 손 안에서 가볍게 굴렸다. 마진석이 어떤 자인지 알고 덤비는 건가? 그는 단순한 투옹이 아니야. 그는 탐욕 그 자체고 그 탐욕을 뒷받침하는 거대한 카르텔의 문지기다. 그래서 그를 잡아야 하는 이유가 더 명확해졌죠. 나 혼자만의 복수 때문이 아니에요, 권 대표님. 지훈이 한 걸음 다가섰다. 당신이 지난 3년간 K모드의 자금을 이용해 필사적으로 마진석의 돈줄을 추적해 온 이유. 5년 전 당신의 스승이자 선우 패션의 회장이었던 분이 마진석의 계략에 빠져 모든 것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이겠죠. 권태아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선을 넘는 군 서지수 요원, 세원을 넘어야 잡을 수 있는 짐승입니다. 지훈은 물러서지 않았다. 당신은 밖에서 성을 포위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 성의 침실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USB에는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마진석의 자금 세탁 흐름도 그리고 그와 연관된 정적의 인사들의 리스트가 담겨 있어요. 내가 지난 5년간 모델계 밑바닥부터 기어 올라오며 모은 작품들이죠. 권태아는 지훈을 응시했다. 몇 초간의 억겁 같은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좋아, 고스트, 거래하지. 하지만 내 성 캐스털에 들어온 이상 규칙은 내가 정해. 그는 즉시 보안 인터컴을 눌렀다. 한 팀장, 지금 당장 내 오피스로. 손님이 왔네. 3분도 차이 되지 않아 철저한 보안 검색을 통과한 한 남자가 사무실로 들어섰다. 40대 후반의 날카로운 눈매와 굳건한 체격을 가진 남자. 경찰 배지는 없었지만 그에게서는 그 어떤 경찰보다 더 지독한 형사의 냄새가 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조직범죄 수사팀장 한태준이었다. 권태아의 오랜 친구이자 조력자였다. 권 대표, 이게 무슨... 한태준은 사무실 안에 낯선 여자. 그것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스캔들의 주인공인 강지훈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다. 한 형사님 소개하죠. 우리의 트로이 목마가 될 사람입니다. 권태아가 말했다. 1시간 뒤 네오캐슬의 가장 깊숙한 곳 외부의 어떤 도청도 불가능한 보안 브리핑룸. 한태준은 강지훈이 내놓은 USB 안의 자료들을 검토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정도일 줄은. 마진석, 이 미친 새끼. 화면에는 단순한 스폰서 리스트가 아니었다. 마약 불법 도박, 심지어 인신매매까지 의심되는 정황들이 얽히고 설켜 있었다. 이걸로는 부족해요. 지훈이 냉정하게 말했다. 이건 정황일 뿐 마진석이 직접 개입했다는 물증은 없어요.
그 뱀장어는 절대 꼬리를 잡히지 않죠. 한태준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래서 강지훈 씨, 아니 서지수 요원, 그쪽 계획은 뭡니까? 마진석이 내일 모레 저녁 7시 웨스틴 조선호텔 스위트룸에서 열리는 진짜 VVIP 파티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아니, 협박했죠. 조선호텔 권태아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건 가짜야. 그놈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 네, 저도 알아요. 지윤이 말했다. 그래서 지금 그에게 전화를 걸어 미끼를 물게 할 겁니다. 지윤은 권태아의 책상에 놓인 보안 전화를 집어들었다. 한태준이 재빨리 녹음 및 추적 장비를 연결했다. 지윤은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마진석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그 기름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의 프린세스. 마음의 결정은 하셨나? 지윤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절망과 공포에 질린 나약한 여자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마 실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권태아와 한태준은 숨죽인 채 그녀의 연기를 지켜보았다. 무서워요. 밖에 기자들이랑 사람들이 저 죽일 것 같아요. 오호, 쭈쭈스. 그럴 줄 알았지. 마진석은 쾌감에 젖은 목소리로 웃었다. 그럼 이제 오빠 말이 정답이었다는 걸 알겠지. 그래서 내일 모레 호텔 올 거지. 아니요, 못 가요. 지훈이 절규하듯 외쳤다. 그때까지 저 못 버텨요. 지금 당장 어떻게 좀 해주세요, 실장님이. 실장님만이 저 구해주실 수 있잖아요. 수화기 너머로 마진석의 숨소리가 잠시 멈췄다. 지윤의 절박한 매달림은 그의 오만함과 소유욕을 완벽하게 자극했다. 앙큼한 것. 알았어. 그가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다. 마침 오늘 밤 한강 마리나에서 우리 가족들끼리 조촐하게 파티가 있어. 아스트라 요트 7시. 거기로 와. 거기까지 내 발로 올 용기는 있어야지. 그럼 이 오빠가 널 보호해주지. 아스트라? 네네, 갈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드레스는 숨막히게 예쁜 걸로 입고 와. 너의 새로운 데뷔 무대니까. 딸깍. 전화가 끊겼다. 지우는 전화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에서 공포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다시 차가운 고스트의 눈빛이 돌아왔다. 미끼를 물었습니다. 한강 마리나 아스트라 요트. 오늘 저녁 7시. 한태준이 머리를 감싸 쥐었다. 아스트라라고. 거긴 공해상으로 빠져나가기 가장 좋은 루트야. 우리가 섣불리 접근하면 증거고 뭐고 다 강물에 수장시켜 버릴 거다. 그래서 증거를 우리가 직접 가지고 나와야죠. 권태아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아. 시간이 없군. 한 팀장은 당장 마리나 주변에 인력 배치하고 해경 쪽에 비상대기 요청해. 절대 들키지 않게. 그럼 자네는? 나는 우리 미끼가 물고기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낚싯바늘을 달아줘야지. 파티 시작 2시간 전. 더 캐슬 내부의 하이테크 연구실. 권태아는 온갖 종류의 초소형 장비들을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다. 마진석의 요트는 완벽한 전파 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일반적인 도청 장치는 무용지물이야. 그가 다이아몬드 목걸이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건 K모드의 신소재 연구팀이 만든 작품이지. 다이아몬드 커팅 자체가 특정 주파수를 증폭시키는 안테나 역할을 해. 렌즈는 당연히 고해상도 카메라 겸 스캐너고. 지훈이 목걸이를 받아들었다. 진부하네요. 좀 더 창의적인 건 없어요. 권태아가 피식 웃었다. 진주 귀걸이는 어때? 골전도 마이크가 내장돼 있어서 속삭이는 소리까지 잡아내지. 그리고 하이라이트. 그가 검은색 레이스로 된 가터벨트 하나를 꺼냈다. 지훈의 미간이 살짝 좁혀졌다. 설마 이것도 패닉 버튼, GP 그리고 만일을 위한 소형 전기 충격기. 허벅지 안쪽 근육의 특정 움직임에 반응하도록 세팅해뒀어. 권태아가 지극히 사무적인 투로 설명했다. 이제 숨막히는 드레스를 고를 차례군. 어시스턴트가 수십 벌의 최고급 드레스를 가져왔다.
지우는 망설임 없이 한 벌을 골랐다. 등 전체가 훤히 파이고 다리 한쪽이 거의 허리까지 트인 치명적인 코발트 블루 색상의 실크 드레스였다. 몇 분 후 지훈이 드레스룸에서 걸어 나왔다. 연구실의 공기가 순간 정지했다. 권태하는 패션 제국의 수장이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보고 창조하고 평가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존재는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로 규정할 수 없었다. 그것은 잘 벼려진 칼이자 달콤한 독이었고 거부할 수 없는 심연이었다. 지훈이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말했다. 눈은 이 위에 있는데요, 대표님. 권태하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헛기침을 했다. 그는 애써 그녀의 얼굴 위에 있는 이마를 바라보며 말했다. 등이 너무 파였군. 전술적으로 비효율적이야. 트랜스미터를 부착할 공간이 없어. 천재 엔지니어시잖아요. 알아서 해보시죠. 지훈이 얄밉게 웃었다. 권태하는 한숨을 쉬며 가장 작은 크기의 패치형 트랜스미터를 들고 그녀의 뒤로 다가갔다. 이 드레스는 대체 소재가 왜 이따위야? 접착이 안 되잖아. 그가 중얼거렸다. 그럼 바느질이라도 하시든가요. 결국 그는 그녀의 허리, 바로 위 척추의 오목한 부분에 트랜스미터를 부착해야 했다. 그의 차가운 손가락이 그녀의 맨살에 닿았다. 지훈의 몸이 찰나의 순간 미세하게 경직되었다. 가만히 잠이 있어. 신호가 불안정해지잖아. 그가 낮게 속삭였다. 그의 숨결이 그녀의 귓가를 간지럽혔다. 이제 같어. 권태하가 한쪽 무릎을 꿇었다. 지훈은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K모드의 제왕이 지금 그녀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가 드레스의 트임 사이로 손을 넣어 그녀의 매끈한 허벅지에 가터를 채웠다. 레이스의 차가운 감촉과 그의 손가락이 스치는 뜨거운 감촉이 동시에 느껴졌다. 긴장했어요, 대표님. 지훈이 나른한 목소리로 물었다. 권태하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이 불타고 있었다. 이 슬릿 트임은 너무 높아. 전술적 이점이 아니라 단점이야. 움직임이 제한돼. 아니요. 지훈이 그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렸다. 이건 최고의 이점이죠. 아무도 내 손이나 눈을 보지 않을 테니까. 권태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섰다. 먹조리. 그가 그녀의 목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어주기 위해 다시 그녀의 뒤에 섰다. 그의 손이 그녀의 목덜미를 스쳤다. 귀걸이. 그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한쪽으로 넘기고 귓가에 속삭였다. 이 귀걸이를 통해 내 목소리가 들릴 거야. 패닉 버튼은 가터에 있어. 3번 연속 탭. 목숨이 위험할 때만 사용해. 모든 걸 듣고 있을 테니까. 지훈 역시 속삭임으로 대답했다. VVIP들의 지루한 잡담을 들으면서 대표님이 먼저 패닉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권태하가 그녀에게서 한 걸음 물러났다. 그의 얼굴에서 방금 전에 미묘한 기류는 사라지고 다시 차가운 CEO의 얼굴이 돌아왔다. 장난칠 생각 마, 지훈. 잊지 마. 넌 지금 괴물의 입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야. 지훈이 코발트 블루 드레스에 맵시를 마지막으로 정돈하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알아요. 거울 속에는 톱모델 강지훈도 에이스 요원 서지수도 없었다. 그래서 괴물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처럼 차려입었죠. 검은 실크처럼 펼쳐진 한강의 수면 위로 눈부신 불빛의 성층이 떠 있었다. 아스트라. 마진석의 제국이 움직이는 사령부이자 온갖 추악한 욕망이 들끓는 비밀의 유람선이었다. 밤 7시 정각. 한치의 오차도 없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마리나 입구에 멈춰 섰다. 코발트 블루 드레스를 입은 강지훈이 차에서 내렸다. 강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과 드레스 자락을 휘감았다. 그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스캔들의 주인공이었지만 그녀를 맞이하는 검은 양복의 사내들에게서는 어떠한 동요나 호기심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그저 감정 없는 기계처럼 지훈을 요트 입구로 안내했다. 그녀의 귓속 진주, 귀걸이 형태의 통신장치에서 권태하의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체크, 고스트 들리나? 지훈은 멈칫하지 않았다. 그녀는 요트의 화려한 갑판을 향해 걸어가며 입모양조차 움직이지 않고
골전도 마이크를 통해 속삭였다. 너무 잘 들려서 고막이 아플 지경이네요. 캐슬, 내 목걸이가 작동은 제대로 하고 있어요. 딴 생각 마. 아스트라, 호 진입. 내부 보안팀 12명 확인. 갑판 위 4명 나머지 8명은 선실 내부 로테이션. CCTV는 5분 간격으로 교차 순회 중. 내 목걸이 카메라가 스캔하는 대로 내부 맵을 구성 중이야. 권태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긴장이 서려 있었다. 긴장했어요. 대표님 VVIP들의 지루한 잡담 들을 생각에. 세어지수. 권태하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명심해. 넌 지금 모델 강지윤이야. 절박하고 겁에 질렸으며 마진석의 보호가 절실한. 알고 있어요. 지윤의 눈빛이 바뀌었다. 고스트의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두려움과 불안에 젖은 피해자의 눈빛이 그 자리를 채웠다. 요트의 메인 라운지 문이 열리는 순간 클래식 선율과 함께 역겨운 부푸의 냄새가 쏟아져 나왔다. 최고급 샴페인 향 값비싼 시가 연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타락한 욕망의 악취, 그리고 그 중심에 마진석이 짐승 같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왓건 나의 프린세스. 그가 두 팔을 활짝 벌렸다. 오늘 그는 최고급 벨벳 턱시도를 차려입고 머리에는 포마드를 잔뜩 발라 넘겼다. 와, 이 드레스, 숨이 멎는다는 게 이런 건가? 날 죽일 작정이군. 그는 노골적인 시선으로 지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렸다. 지윤은 권태하의 조언대로 두려움에 질린 작은 동물처럼 어깨를 움츠리며 그의 시선을 피했다. 실장님, 약속 지켜주실 거죠? 물론이지 물론이고 말고. 마진석은 그녀의 연약한 모습에 완전히 매료된 듯 했다. 그는 지윤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라운지 안으로 이끌었다. 자, 이리 와. 오늘 널 위해 아주 특별한 분들을 모셨으니까. 권태하의 지휘본부 더 캐슬. 거대한 스크린에는 지윤의 목걸이 카메라를 통해 전송된 영상이 실시간으로 뜨고 있었다. 한태준 형사가 침을 삼켰다. 제 새끼, 손이 어딜. 권태하는 아무 말 없이 마진석의 손이 지윤의 허리를 감싸는 장면을 보며 주먹을 쥐었다. 그의 손등에 힘줄이 팽팽하게 솟아올랐다. 마진석이 지윤을 이끈 곳은 라운지 가장 안쪽 다른 VVIP들과도 격리된 소파였다. 그곳에는 이미 배가 불룩 나온 늙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기름진 머리카락 탐욕스러운 눈. 김 의원님. 마진석이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다. 제가 말씀드린 선물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친구죠. 강지윤이라고. 국회의원 김영식. 마진석의 가장 든든한 뒷배이자 그의 더러운 사업을 묵인해주는 핵심 인물이었다. 지윤의 귓속에서 권태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젠장, 저놈이야. 마진석의 돈 세탁을 담당하는 핵심 정치인이다. 증거를 잡아. 김 의원이 술에 취한 눈으로 지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 실장 이번엔 물건이 아주 특상이구먼. 그가 돼지 같은 손을 내밀어 지윤의 허벅지를 만지려 했다. 지윤이 반사적으로 몸을 피하려던 찰나 마진석이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눌러 자리에 앉혔다. 하하 의원님, 이 친구가 아직 숫기가 없어서요. 지윤아 인사드려. 김 의원님이야. 내 새로운 시작을 도와주실 분이라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에 담긴 역겨운 함이 지윤은 이를 악물었다. 이곳은 레드카펫이 아니다. 여긴 전쟁터다. 그녀는 김 의원의 손이 닿기 직전 테이블 위에 샴페인 잔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마치 실수인 척 잔을 살짝 기울여 샴페인 몇 방울을 김 의원의 바지에 떨어뜨렸다. 어머. 지규는 화들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 제가 너무 긴장해서 그만.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김 의원의 바지를 직접 닦아주려는 듯 위험천만하게 몸을 숙였다. 김 의원은 샴페인의 차가움보다 눈앞에 아찔하게 펼쳐진 그녀의 가슴골에 정신이 팔렸다. 헤허허, 괜찮아. 이 정도 실수는 아주 바람직해. 바로 그때 지우는 김 의원의 귓게만 들릴 정도로 작게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이원님, 근데 이 손수건 샤넬 리미티드 에디션인데 드라이클리닝 비용이 좀 비싸서요. 김유원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 지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마진석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실장님, 저분은 너무 높으신 분이라 제가 아직 적응이 안 돼서 숨이 막혀서요. 그녀는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애원했다. 저기 카지노에서 분위기라도 좀 익히고 오면 안 될까요? 손님들 술이라도 한 잔씩 따라 드리면서. 네, 제발요. 마진석은 잠시 미간을 찌푸렸다. 최고급 상품을 당장이라도 게시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애원이 그의 가학적인 소유욕을 더욱 자극했다. 그는 이 야생마를 길들이는 과정을 즐기고 싶었다. 못 말리는 아가씨네. 마진석이 과장되게 웃었다. 좋아. 대신 30분이다. 30분 동안 거기서 적응 좀 하고 있어. 그 뒤엔 각오해야 할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지우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데오 캐슬에서는 한태준이 탄성을 내뱉었다. 와, 저걸 저렇게 빠져나오네. 연기 대상감이야. 권태하는 여전히 표정이 없었다. 시선을 돌렸을 뿐이야.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지. 요트 내부에 마련된 프라이빗 카지노. 블랙잭 테이블은 이미 만석이었다. 지우는 딜러와 가장 가까운 빈자리에 앉았다. 제일 비싼 걸로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 주변의 시선이 집중됐다. 스캔들의 주인공이 엄청난 판돈을 거는 모습은 VVIP들에게 최고의 가십거리였다. 저 여자 강지훈 아냐? 마 실장한테 결국 넘어갔군. 지유는 그들의 수군거림을 무시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딜러의 손에 고정되어 있었다. 권태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잘했어. 시간을 벌었군. 카메라 목걸이가 최대한 많은 얼굴을 스캔하게 해. 특히 저 딜러. 한 팀장 말로는 저 요트 카지노의 딜러들이 마진석의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핵심 인물들이라고 했어. 지훈이 칩을 걸었다. 스테이. 딜러가 카드를 뒤집었다. 22. 지훈의 승리. 디오블 다운. 카드가 들어왔다. 21. 블랙잭. 스플릿. 두 패 모두 딜러를 이겼다. 그녀는 돈을 따기 위해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흐름을 읽고 있었다. 과거 국정원에서 배운 확률 분석과 심리전. 그녀는 딜러의 미세한 버릇, 카드패를 섞는 각도까지 분석하며 테이블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장악해 나갔다. 그녀가 계속해서 돈을 따자 주변의 시선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경외감으로 그리고 곧 질투로 바뀌었다. 특히 한쪽 구석에서 계속 돈을 잃고 있던 젊은 남자의 시선이 가장 거슬렸다. 명신그룹 최 회장의 망나니 아들 최민준 이사였다. 야, 저 여자 저거 사기 아니야. 최민준이 술에 취해 혀가 꼬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지유는 그를 향해 돌아보며 붉은 입술로 완벽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운이 좋네요, 그렇죠? 권태하의 지휘본부. 지금 뭐 하는 거지? 권태하가 중얼거렸다. 돈 따는 게 목적이 아닐 텐데. 대표님, 지훈이 속삭였다. 사람들의 시선을 저에게 집중시키는 중이에요. 제가 피해자가 아니라 주목받는 승자가 되면 아무도 제 행동을 의심하지 않죠. 그녀는 다시 한번 거액을 베팅했다. 그리고 방금 찾았어요. 저 딜러 왼쪽 손목 안쪽. 지훈의 시선에 따라 목걸이 카메라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셔츠 소매에 가려진 딜러의 손목. 카드를 셔플하는 순간 소매가 살짝 올라가며 문신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실에서 지훈이 말했던 흑백 비늘. 용 문신이었다. 데오 캐슬의 스크린의 문신이 확대되었다. 찾았다. 한태준이 소리쳤다. 저놈이야 레드카펫 조명 트러스를 조작한 실행범. 지훈, 잘했어. 이제 그만. 권태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건이 터졌다. 연속으로 돈을 잃어 이성을 잃은 최민준이 비틀거리며 지훈에게 다가왔다. 야, 네오 강지훈 맞지? 이리 와봐.
오빠랑 술 한잔하자. 그가 거칠게 지윤의 손목을 잡아챘다. 샴페인과 위스키가 뒤섞인 악취가 확 풍겼다. 손 놓으시죠. 지윤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뭐 인연이 감히 최민준이 그녀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마 실장한테 몸팔러 온 주제에 비싸게 굴기는 권태아의 귓속에서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지윤, 상황 발생. 자극하지 마. 당장 빠져나와. 최민준의 거구의 경호원이 지윤의 퇴로를 막아서며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순간 모든 것이 느려졌다. 최민준이 그녀를 끌어당기는 그 힘. 지윤은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힘을 역이용해 그에게로 날아들었다. 지윤은 들고 있던 수백만 원짜리 카지노 칩을 그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척했다. 최민준이 반사적으로 눈을 감는 순간 지윤의 손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그녀의 손바닥이 최민준의 턱을 노린 것이 아니라 그의 옆구리 정확히는 제9늑골 부근에 급소를 강타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최민준의 눈이 흰자위를 드러내며 숨을 들이켰다. 동시에 경호원이 그녀의 팔을 잡기 위해 달려들었다. 지윤은 비명을 질렀다. 어머, 그녀는 마치 키릴 때문에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비틀거림은 치명적인 궤적을 그렸다. 그녀의 코발트 블루 드레스, 트임 사이로 뻗어나온 다리, 15cm 스틸레토 힐의 뾰족한 뒤축이 정확하게 경호원의 발목 복사뼈를 강타했다. 우두둑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100kg이 넘는 거구의 경호원이 발목을 붙잡고 쓰러졌다. 카지노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일이 단 1.5초 만에 일어났다. 사람들의 눈에 비친 것은 술 취한 재벌 3세의 행패에 놀란 톱모델이 그를 피하려다 우연히 비틀거리며 경호원의 발목을 밟아버린 사고였다. 지윤은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가장 완벽한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어 보였다. 어떻게, 저는 그냥 피하려고만 했는데. 데오캐슬의 지휘본부. 한태준은 입을 뻐끔거렸다. 저게 우연히 발목을 밟았다고. 권태아는 속지 않았다. 그것은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유술 주짓수의 원리와 가장 치명적인 급소를 노리는 크라브마가, 케이랍마가의 결합이었다. 완벽한 살상 기술이었다. 세어지수. 권태아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지금 당장 갑판으로 나와. 당장. 그는 그녀가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킨 것에 분노했고 동시에 그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움직임에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때 소란을 듣고 마진석이 달려왔다. 그는 쓰러진 경호원과 최민준을 보더니 오히려 쾌재를 불렀다. 초의 이사 이게 무슨 짓이야. 감히 내 파티에서. 마진석은 최민준을 질책했다. 그는 이 스캔들의 주인공인 강지윤이 자신의 손님인 최민준에게 당하는 그림을 원치 않았다. 그것은 자신의 소유물에 흠집을 내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경호원 당장 저놈들 끌어내. 마진석은 돌아서서 벌벌 떨고 있는 지윤을 자신의 품에 안았다. 괜찮아 지윤아. 놀랐지 오빠가 다 해결했어. 내가 널 지켜줄게. 지윤의 목걸이 카메라를 통해 그녀를 안고 있는 마진석의 역겨운 미소가 권태아의 스크린에 클로즈업 되었다. 꽝! 권태아가 참지 못하고 강철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저 짐승 같은 놈의 손. 당장 떼라고 해. 그의 목소리에는 지휘관의 냉철함이 아닌 원초적인 질투와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지윤은 마진석의 품을 부드럽게 밀어내며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실장님, 저 바람 좀 쐬고 올게요. 너무 놀라서.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권태아가 명령한 갑판을 향해 걸어갔다. 차가운 강바람이 지윤의 코발트 블루 드레스를 세차게 흔들었다. 그녀는 아스트라 호이 가장 한적한 2층 갑판에 기대어 방금 전에 소란으로 붉어진 손목을 문질렀다. 미친 짓이었어. 그녀의 귓속에서 권태아의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다.
더 캐슬의 지휘본부에서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친 직후였다. 초해민준 같은 멍청이를 자극해서 얻는 게 뭐지? 네가 CQC 근접 전투 전문가라는 걸 광고라도 하고 싶었나? 지우는 한강의 어두운 물결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 멍청이가 아니었다면 저 딜러의 손목을 확인할 기회도 없었겠죠. 그리고 당신의 고스트가 겨우 그 정도 도발에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말이지. 저 딜러, 문신을 한 놈. 이름은 박기태. 마진석의 오른팔 격인 해결사. 지윤이 속삭였다. 카지노 소동 직전 그가 라운지 구석에서 통화하는 걸 봤어요. 제 목걸이 카메라로는 각도가 안 나왔지만 제 귀는 속일 수 없죠. 지윤은 과거의 훈련을 떠올리며 소음 속에서 타겟의 목소리만 걸러내는 음성 분리 기술을 사용했다. 내일 경주마들 컨디션 체크해야 하니까 피니시 라인에서 보자고. 그렇게 말했어요. 데오 캐슬, 권태하와 한태준의 눈이 동시에 빛났다. 피니시 라인, 한태준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강남 일대 유흥업소는 아닌데 설마 경마장 권태하가 중얼거렸다. 마진석이 지분을 가진 사설 경마장 골든스펄입니다. VVIP들만 입장 가능한 그곳의 프라이빗 라운지 이름이 피니시 라인이죠. 경주마. 지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사람들을 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신매매. 그 경마장이 본거지였어요. 알아냈군. 권태하가 인정했다. 하지만 넌 이제 노출됐어. 박기태가 널 의심할 거다. 당장 아니요. 지윤이 그의 말을 잘랐다. 오히려 반대예요. 그때 마진석이 거친 발소리와 함께 가판으로 다가왔다. 그는 방금 전에 혼란을 수습하고 자신의 소유물을 확인하러 온 참이었다. 지윤아, 괜찮아. 저 미친 최민준 새끼가. 지윤은 마진석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다시 겁에 질린 모델로 돌아갔다. 그녀는 권태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속삭였다. 오히려 저는 이제 피해자로 완벽하게 각인됐어요. 마진석의 보호가 절실한. 그리고 내일 그 경마장에 가장 가고 싶어 할 미끼로. 지윤이 고개를 돌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마진석을 올려다보았다. 실장님, 저 너무 무서워요. 저 최 이사라는 사람. 저 또 해코지 하면 어떡해요. 저 경호원 같은 거 없으면 못 다닐 것 같아요. 마진석은 지윤의 완벽한 의존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 베이비. 이 오빠가 있잖아. 내일 아주 재밌는 곳에 데려가 줄게. 이 오빠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네가 왜 내 옆에 있어야 하는지 알게 될 거야.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말들이 모이는 곳으로. 그는 말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지윤은 그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이며 어둠 속 카메라를 향해, 아니 권태하를 향해 차갑게 미소 지었다. 다음 날 골든스퍼 사설 경마장. 이곳은 돈과 권력이 교배되는 곳이었다. 화창한 가을 햇살 아래 최고급 슈트를 차려입은 남자들과 보석으로 치장한 여자들이 잔디밭 위에서 샴페인을 터뜨렸다. 마진석은 어젯밤 요트에서보다 더 의기양양했다. 그는 마치 전리품을 과시하듯 순백색의 레이스 원피스를 입은 강지윤의 허리를 감싸고 VVIP 라운지인 피니시 라인으로 입장했다. 지윤은 어젯밤에 화려한 요부 야후가 아닌 모든 것에 주눅이 든 순종적인 트로피를 연기하고 있었다. 그녀의 귓속에서는 여전히 권태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에비 전송 완료. 피니시 라인. 라운지는 지상 3층. 하지만 한태준 팀의 정보에 따르면 진짜 거래는 지하 2층 막원 발매 시스템으로 위장된 비밀 벙커에서 이루어진다. 문제는 거긴 초대받은 구매자 외에는 접근이 불가능해. 걱정 마요. 구매자가 올 테니까. 지윤이 속삭였다. 라운지 문이 열리고 마진석이 지윤을 자신의 이너서클에 소개했다. 하하하, 이 친구가 바로 요즘 화제의 중심 강지윤입니다. 이제 제 사람이죠. 사람들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지윤을 훑어보았다. 바로 그때 라운지 입구에서 거만하고도
요란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마실장 좋은 건 혼자 다 가지고 있었구만. 이 양반 안 되겠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돌아갔다. 이탈리아제 최고급 맞춤 슈트를 입었지만 넥타이는 살짝 비틀어 매고 손목에는 억소리 나는 시계를 노골적으로 자랑하듯 차고 있는 남자. 신흥 IT 재벌. 베일에 쌓인 유니콘 기업의 대표로 위장한 권태하였다. 그는 어젯밤의 차가운 지휘관이 아닌 돈 냄새를 풀풀 풍기는 졸부의 페르소나를 완벽하게 뒤집어 쓰고 있었다. 마진석의 눈이 빛났다. 아니 이게 누굽니까? K모더의 권태하 대표님 아니십니까?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로. 누추하긴. 권태하가 과장되게 웃으며 마진석의 어깨를 쳤다. 요즘 제일 핫한 경주마들이 다 여기 모인다길래 나도 말 한 마리 사볼까 하고 왔지. 권태하는 지훈을 발견하고는 마치 처음 보는 여자처럼 휘파람을 불었다. 근데 이분은 누구셔마 실장 취향 한번 끝내주네. 모델 마진석이 지훈의 허리를 더 세게 끌어안으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다. 내 파트너입니다. 강지훈 씨. 오호 파트너. 권태하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지훈에게 샴페인 잔을 건넸다. 반갑습니다. 강지훈 씨, 마 실장 같은 사람 파트너 하려면 보통 인내심으로는 안 될 텐데. 지훈은 권태하의 연기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다. 그녀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며 잔을 받았다. 대표님,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마진석이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하하하, 농담이야 농담. 자, 오늘 메인 레이스나 보러 가자고. 내가 오늘 저 1번매 10억 태웠거든. 권태하가 마진석의 어깨를 끌어안고 테라스로 향했다. 지훈은 더 캐슬의 지휘본부가 아닌 실제 현장에서 권태하의 연기를 보는 것이 처음이었다. 그는 졸부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압도하는 포식자였다. 레이스가 시작되고 모든 VVIP들의 시선이 경주로에 쏠린 순간 사건은 터졌다. 마진석과 경쟁 관계에 있던 다른 조직 칠성파의 보스가 마진석에게 다가왔다. 마진석이, 요즘 네가 우리 구역까지 넘보더구나. 말장사 혼자 다 해먹으니까 좋아. 김 회장님, 그게 무슨.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 회장의 경호원이 마진석의 경호원을 밀쳤다. 마침 옆을 지나가던 경주마를 끌고 가던 마필 관리사와 부딪혔고 놀란 말이 뒷발질을 하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히히힝. 수백 킬로그램의 경주마가 VVIP 테라스에 유리 펜스를 들이받았다. 과장. 유리가 깨지고 샴페인 테이블이 엎어졌다. 사람들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야, 말이 미쳤어. 아수라장이었다. 마진석은 본능적으로 지훈을 잡아 끌었다. 젠장 이쪽이야. 하지만 그것은 탈출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칠성파에서 보낸 암살조로 보이는 검은 양복의 사내 리아 데이 혼란을 틈타 마진석을 노리고 있었다. 마진석 죽어. 한 사내가 날카로운 단검을 들고 마진석의 등을 향해 달려들었다. 마진석은 그를 보지 못했다. 하지만 지훈은 봤다. 안 돼. 지훈은 마진석을 밀쳐내는 대신 그를 방패 삼아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녀의 하이힐이 암살자의 명치를 정확하게 걷어찼다. 개혁. 하지만 암살자는 한 명이 아니었다. 다른 한 명이 혼란 속에서 지훈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그녀를 인질로 삼으려 했다. 이 여자부터 처리한다. 지훈. 마진석이 소리쳤지만 그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설 뿐이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사람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는 척하던 권태하가 멈춰섰다. 그의 졸부 페르소나가 깨졌다. 그의 눈은 지훈을 붙잡은 암살자의 손목에 고정되었다. 그 손 놔. 뭐야 이 새끼는. 암살자가 지훈을 방패 삼아 권태하에게 칼을 겨눴다. 권태하의 움직임은 시작이 없었다. 그는 5m의 거리를 단 한 번의 스텝으로 좁혔다. 그는 옆에 있던 샴페인 아이스 버킷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던지지 않았다. 그는 버킷으로 암살자의 칼을 쥔 손목을 내려쳤다. 우두득. 뼈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암살자가 비명을 질렀다. 권태하는 지훈을 자신의 등 뒤로 끌어당겼다. 괜찮나?
조금 늦었네요. 지훈이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다. 제호 새끼들 죽여. 암살조의 남은 3명이 동시에 두 사람을 향해 달려들었다. 권태하가 지훈의 등을 떠밀었다. 왼쪽. 지훈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몸을 날렸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깨진 샴페인 병의 목 부분을 잡아쥐었다. 권태하는 이미 한 명의 목을 팔꿈치로 가격하고 그의 관절을 꺾어 던져버린 후였다. 그는 군더더기 없는 오직 효율과 파괴만을 위한 실전 CQC를 구사했다. 다른 한 명이 권태하의 사각에서 공격해 들어왔다. 대표님, 지윤이 소리쳤다. 그녀는 바닥을 슬라이딩하듯 미끄러지며 암살자의 아킬레스건을 샴페인병으로 그어버렸다. 가으악! 마지막 남은 한 명, 권태하와 강지훈은 동시에 그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등을 맞대고 섰다. 두 사람 다 격렬한 움직임으로 숨이 거칠었다. 권태하의 완벽했던 슈트는 흐트러졌고 지훈의 순백색 원피스는 와인과 피로 얼룩졌다. 모델치고는 솜씨가 제법이군. 권태하가 거친 숨을 내쉬며 말했다. 책상에만 앉아있는 CEO치고는 사람 잘 잡네요. 지훈이 받아쳤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것은 공포도 놀라움도 아니었다. 지독한 싸움의 한복판에서 서로의 진짜 모습을 발견한 두 마리 맹수의 눈빛이었다.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타고 폭주했고 그 폭주는 위험천만한 끌림이 되어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달구었다. 마지막 암살자가 두 사람에게 달려들었다. 권태하와 지훈은 마치 수천 번 합을 맞춘 파트너처럼 동시에 움직였다. 권태하가 남자의 주먹을 받아내며 안쪽으로 파고들어 중심을 무너뜨렸고 지훈은 그가 무너지는 궤적을 따라 남자의 뒤통수를 하이힐 굽으로 정확하게 내리찍었다. 쿵! 남자가 완전히 바닥에 쓰러졌다. VVIP 라운지는 완벽한 정적이 흘렀다. 모든 사람들이 피와 와인으로 범벅이 된 채 완벽한 그림처럼 서 있는 두 남녀를 경악에 찬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특히 마진석, 그는 자신의 순종적인 트로피가 방금 전까지 사람을 반쯤 죽여놓은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봤다. 그리고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신흥재벌이라던 권태하의 살벌한 움직임이었다. 마진석의 눈에 처음으로 의심이라는 것이 싹 텄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마진석이 지훈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권태하가 재빨리 지훈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경호팀이 뒤늦게 콩알탄 연막탄을 터뜨리며 현장으로 진입했다. 젠장, 이게 무슨 개판이야? 권태하가 다시 졸부 연기를 시작했다. 마실장 당신네, 보안 정말 최악이잖아. 내 파트너십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권태하는 자신의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현장을 빠져나가며 마지막으로 지훈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단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계획 변경, 우린 노출됐다. 경마장의 VVIP 라운지는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권태하의 경호팀이 터뜨린 연막탄이 시야를 가리는 사이 그는 이미 졸부 연기를 집어던지고 있었다. 서지수, 그가 귓속말 마이크에 낮게 외쳤다. 플랜 B, 지금 당장. 권태하는 자신의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혼란을 틈타 빠져나가는 척했다. 빌어먹을 마 실장, 이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그는 마지막 연기까지 잊지 않았다. 하지만 마진석은 그 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 그의 눈은 바닥에 쓰러진 칠성파, 암살자들과 그 중심에 섰던 두 사람, 그리고 방금 권태하가 사라진 방향을 번갈아 응시했다. 방금 전까지 순종적인 인형 같았던 강지훈이 자신을 지키려던 것인지 아니면 그저 본능이었는지 모를 살벌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리고 신흥재벌이라던 권태하는 돈 많은 졸부가 아니라 잘 훈련된 살인 기계처럼 움직였다. 마진석의 머릿속에 아스트라, 회서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카지노에서 우연히 경호원의 발목을 부러뜨렸던 지훈의 모습. 지금 이곳에서 두 사람이 보여준 우연한 합세 얼마. 마진석의 낯빛이 창백하게 질렸다. 그는 자신의 경호원 박기태,
카지노 딜러를 잡아챘다. 박 실장, 당장 지하 벙커로 가. 보안 CCTV 전부 확인해. 아스트라. 어젯밤 영상 전부다. 그리고 저 여자. 강지윤 당장 잡아. 마진석의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지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권태하의 플랜 B는 탈출이었다. 지윤은 마진석의 경호원들이 자신을 포위하기 전에 깨진 유리 파편이 널린 테라스 난간을 향해 몸을 날렸다. 3층 높이였다. 미쳤어, 저 여자. 하지만 그녀는 뛰어내리지 않았다. 그녀는 난간을 밟고 바로 아래층의 차양막 위로 착지했다. 레이스로 된 순백의 원피스가 흙먼지로 더럽혀졌지만 그녀는 고양이처럼 유연하게 충격을 흡수했다. 놓치지 마, 잡아. 총알이 그녀가 방금 있던 자리를 스쳐 지나갔다. 지윤은 차양막을 타고 건물의 배수관을 잡고 지상으로 순식간에 내려왔다. 데오캐슬의 요원이 아닌 고스트의 귀환이었다. 그녀의 귀 속에서 권태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하 주차장 B구역 3분 주지. 늦으면 버리고 간다. 시끄럽네요. 1분이면 충분해. 지윤은 경마장 잔디밭을 가로질러 전력으로 질주했다. 같은 시각 골든스퍼 지하 2층 비밀 벙커. 마진석은 수십 개의 모니터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담배에 불을 붙였다. 찾았습니까? 뭐든 찾아내. 박기태가 다급하게 영상을 돌렸다. 회장님, 어젯밤 아스트라호 영상입니다. 모니터에 카지노 영상이 떴다. 최민준이 지윤을 희롱하는 장면. 그리고 지윤이 비틀거리며 경호원의 발목을 받는 장면. 느리게, 실배속 느리게 돌려. 마진석의 목소리가 뱀처럼 낮게 깔렸다. 화면이 느려졌다. 그것은 비틀거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확한 계산하에 이루어진 완벽한 무게중심 이동과 타격이었다. 인연이 하나 더 있습니다, 회장님. 박기태가 다른 모니터를 켰다. 방금 전 라운지 전투 장면입니다. 권태하와 강지윤입니다. 화면 속 권태하가 한 명의 관절을 꺾고 지윤이 정확하게 다른 한 명의 아킬레스건을 그어버렸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사각 시저를 완벽하게 보완하며 움직였다. 그것은 처음 합을 맞춘 사람들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것, 박기태가 마지막 영상을 틀었다. 경마장 정문 CCTV였다. 권태하의 차량, 위장한 차량이 들어오고 30분 뒤 마진석이 지윤을 태운 차가 들어왔다. 아무 연관성이 없어 보였다. 그래서 이게 아니요, 회장님. 정문 말고 지하 주차장 B구역 후문 쪽 CCTV입니다. 모니터가 바뀌었다. 지윤이 배수관을 타고 내려와 질주하는 모습. 그리고 정확히 30초 뒤 검은색 아우디 A1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그녀를 기다렸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남자는 권태하였다. 지윤이 조수석에 다이빙하듯 올라탔다. 마진석의 손에서 담배가 떨어졌다. 내역. 그의 입에서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모든 것이 함정이었다. 레드카펫 사고 신유리와 오서현, 아니 그것은 그가 짠판이 맞았다. 하지만 강지윤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 함정을 역이용하러 온 사냥개였다. 그리고 권태하, 그는 졸부가 아니라 사냥개의 주인이었다. 회장님, 저 여자 목걸이 아스트라호 때부터 계속. 박기태가 영상을 확대했다. 지윤의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리고 경마장에서 하고 있던 진주 귀걸이, 도청, 장치. 마진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공포였다. 자신의 모든 비밀, 모든 거래 기무위원과의 대화까지. 모든 것이 저 여자에게 넘어갔을지도 몰랐다. 회장님, 지금 코드 레드. 마진석이 벽에 있던 비상 인터컴을 눌렀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냉혹함만이 남았다. 코드 레드 레이스 발동. 클리너 팀 전원 투입. 클리너 팀 말입니까? 박기태가 경악했다.
클리너팀은 마진석의 조직 내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비밀스러운 청소부들이었다. 그들은 실패한 요원이나 배신자를 삭제하는 암살 전문팀이었다. 경찰이고 칠성파고 다 필요 없어. 마진석의 눈이 핏발로 가득 찼다. 그물은 이미 찢어졌다. 차쳇 루이라즈, 권태하 강주윤, 두 년놈, 시체도 찾지 못하게 만들어. 당장 검은색 아우디 R112 지하 주차장 출구를 향해 미친 듯이 질주했다. 운전 아주 박력 있네요, 대표님. 지훈이 피로 얼룩진 원피스를 찢어내며 팔에 박힌 유리 파편을 뽑아냈다. 내 덕분에 내 10억짜리 연기가 날아갔어. 권태하가 핸들을 꺾으며 냉정하게 대답했다. 그 칠성파 놈들, 당신이 부른 거예요. 아니, 마진석의 적은 생각보다 많더군. 덕분에 좋은 기회가 됐지. 그때 차단기가 내려오며 주차장 출구가 막혔다. 그리고 뒤에서 칠흑같이 검은 SUV 세대가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며 나타났다. 클리너 팀이었다. 이런 환영식이 좀 거창하네. 권태하가 차를 급정거시켰다. 한 팀장, 그가 인이어에 소리쳤다. 상황 변경 알파 지점 노출. 브라보 지점으로 변경한다. 지원 병력 전부 그쪽으로 돌려. 따따따따따. SUV에서 내린 괴한들이 아우디를 향해 기관 단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방탄 유리가 거미줄처럼 갈라졌다. 젠장 차버려. 권태하가 기어박스를 후진으로 놓고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R80 미친 듯이 뒤로 돌진 클리너 한 명을 들이받고 주차장 기둥에 처박혔다. 이쪽이야. 권태하가 지훈의 손목을 잡아채고 비상계단을 향해 달렸다. 두 사람은 어깨와 팔에 경미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아드레날린이 통증을 마비시키고 있었지만 호흡은 점점 거칠어졌다. 그들은 경마장 뒷골목 폐자재가 쌓인 좁은 골목길로 뛰어들었다. 뒤에서는 수십 개의 군화 발소리가 지축을 울리며 따라붙었다. 젠장 브라보 지점 안전가옥까지 2km는 남았어. 권태하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쪽 차는요. 저기서 날 기다리기로 했지. 두 사람이 코너를 도는 순간 그들의 눈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더 서 있었다. 하지만 그 차는 권태하의 것이 아니었다. 클리너 팀의 또 다른 매복조였다. 사방이 막혔다. 앞에서는 세단, 뒤에서는 SUV에서 내린 추격조. 최소 10명은 넘어 보였다. 지훈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거 아주 화려한 엔딩이네요. 모델 데뷔보다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겠어. 권태하는 재킷 안쪽에서 권총 그가 비상용으로 숨겨둔을 꺼내들었다. 탄창을 확인했다. 총알은 7발. 너무하네. 지훈이 말했다. 70명인데 최소 10발은 줘야 공평한 거 아니에요. 권태하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피와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되었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저기에 나가온 눈이군. 당신이야말로 그 잘난 얼굴에 상처라도 나면 K모드 주가 떨어지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등을 다시 맞대었다. 이번에는 경마장 라운지가 아닌 사방이 막힌 죽음의 골목길에서였다. 저기 버려진 창고가 보여요. 지훈이 속삭였다. 브라보 지점으로 지정된 바로 그 폐창고였다. 저기까지 50m 뛸 수 있겠어요. 권태하가 총의 안전장치를 풀었다. 누가 업혀가야 할지 내기할까. 다 클리너팀의 리더가 손짓했다. 권태하가 먼저 움직였다. 그는 지훈을 창고 쪽으로 밀어붙이며 추격조를 향해 두 발을 발사했다. 두 명이 쓰러졌다. 니디 위어. 지훈이 달리기 시작했다. 권태하는 그녀의 뒤를 엄호하며 남은 총알을 아껴 썼다. 유악. 지훈의 어깨를 총알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비틀거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권태하의 팔에도 파편이 박혔다. 두 사람은 피를 흘리며 서로를 의지하며 마침내 폐창고에 거대한 철문을 향해 몸을 날렸다. 고앙.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밖에서 수십 발의 총알이 철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당당당당.
지훈과 권태하는 닫힌 철문에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둘 다 부상당했다. 지훈은 어깨에서 피가 흘렀고 권태하는 팔에서 흐르는 피를 막고 있었다. 정적이 흘렀다. 밖에서는 클리너 팀이 창고를 완벽하게 포위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거... 지훈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아까 한 말 취소. 죽기 딱 좋은 장소네요. 권태하가 권총의 마지막 남은 총알 3발을 확인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 어떤 패배감도 없었다. 오직 지독한 투지만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아니, 그가 지훈의 어깨 상처를 자신의 넥타이로 거칠게 감쌌다. 여긴 우리가 반격할 무대야. 꽝, 꽝, 꽝. 폐창고의 낡은 철문이 바깥에서 쏟아지는 총알 세례에 끔찍한 비명을 질렀다. 금속이 찢어지고 파편이 튀었다. 강지훈과 권태하는 닫힌 철문에 등을 기댄 채 서로의 거친 숨소리만을 듣고 있었다. 지훈의 어깨에서 흘러내린 피가 그녀의 흰색 원피스를 붉게, 그리고 이제는 검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권태하의 팔 역시 넥타이로 감싼 응급처치가 무색하게 피를 흘려보내고 있었다. 이거... 지훈이 핏기 없는 입술로 간신히 미소를 지었다. 아까 한 말 취소. 죽기 딱 좋은 장소네요. 무대 조명 총알도 아주 화려하고. 권태하가 권총의 슬라이드를 당겨 남은 3발의 총알을 확인했다. 그의 눈에는 그 어떤 패배감도 공포도 없었다. 오직 지독한 투지만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아니, 그가 지훈의 어깨를 지혈하던 넥타이를 더 세게 조이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 같았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여긴 우리가 반격할 무대야. 반격이요. 총알 3발로 지훈이 헛웃음을 쳤다. 클리너 팀. 마진석의 최정예 청소소. 청소부들이에요. 우리가 숨 쉬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놈들이라고요. 그래서 숨을 곳이 필요하지. 권태하가 창고 내부를 훑어보았다. 이곳은 단순한 폐창고가 아니었다. 오래된 방직 공장이었는지 거대한 기계 설비들과 얽히고 설킨 캐스워크, 캐트워크, 그리고 산더미처럼 쌓인 원단 뭉치들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J.O.V. 권태하가 턱짓으로 10m 위 캐스워크를 가리켰다. 네가 고스트였던 실력 아직 녹슬지 않았길 바라지. 제어 어깨로요. 내 팔은 멀쩡하거든. 권태하가 말했다. 내가 저놈들의 시선을 끌 테니 넌 유령처럼 저 위로 올라가. 한태준 팀장에게 연락이 닿았어. 10분만 벌면 돼. 10분이라. 지훈이 중얼거렸다. 영원처럼 긴 시간이네요. 바로 그때 밖에서의 총격이 멎었다. 대신 거대한 쇠붙이가 철문을 찍어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젠장, 라임람, 의로문을 부수고 있어. 권태하가 낮게 욕설을 뱉었다. 움직여 지금. 권태하는 지훈의 허리를 잡고 그녀의 몸을 캐스워크로 향하는 철제 사다리 쪽으로 밀어붙였다. 당신은요, 난 관객들 클리너를 맞이해야지. 권태하는 그녀를 사다리 아래 내려놓고 자신은 거대한 기계 설비 뒤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 남은 총알 3발 중 1발을 장전했다. 지훈, 그가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다치지 마. 지훈은 대답 대신 부상당한 어깨의 고통을 참으며 이를 악물고 사다리를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꽝! 마침내 철문이 뜯겨져 나가듯 열렸다. 어둠을 가르고 수십 개의 눈부신 전술 플래시 불빛이 창고 안을 난도질했다. 흩어져 쥐새끼 2마리 반드시 찾아내. 클리너 팀의 리더 박기태 딜러의 목소리였다. 10여 명의 중무장한 괴한들이 창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완벽한 삼각형 대형으로 서로의 사각을 보완하며 내부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지유는 캐스워크의 철골 구조물 뒤에 간신히 몸을 숨기고 어깨에서 터져나오는 피를 손으로 막았다. 과다출혈로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젠장, 여기서.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소리가 났다. 당, 권태하의 첫 번째 총성이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을 쏘지 않았다.
그는 정확하게 천장 근처에 낡은 변압기를 쏘았다. 파지지직, 거대한 스파크가 튀며 창고의 비상등 몇 개가 터져 나갔다. 순간적인 섬광과 어둠의 클리너 팀의 시야가 잠시 마비되었다. 저쪽이다, 기계실. 박기태가 소리쳤고 5명의 대원이 그쪽으로 몰려갔다. 권태하는 그들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으며 어둠 속에서 다음 엄폐물로 소리 없이 이동했다. 6명은 캐스워크 쪽으로, 5명은 날개로. 지휘율은 캐스워크 위에서 이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5명의 불빛. 그녀는 숨을 죽였다. 하지만 한 명의 대원이 지훈이 사다리를 오르며 바닥에 떨어뜨린 핏자국을 발견했다. 위다 위에 있어. 전술 플래시 5개가 일제히 캐스워크를 향했다. 지훈은 눈을 뜰 수 없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굴려 낡은 원단 더미 뒤로 몸을 숨겼다. 따따따따따따. 총알이 그녀가 방금까지 있던 자리를 벌집으로 만들었다. 원단 솜이 눈처럼 흩날렸다. 그녀는 고립되었다. 지훈. 아래층에서 권태하의 절박한 외침이 들려왔다. 그가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면서까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에게 향했던 5명의 대원이 권태하의 목소리가 들린 곳을 향해 총구를 돌렸다. 차가 왔다. 저기다. 권태하는 엄폐물도 없는 기둥 뒤에 위태롭게 서 있었다. 캐스워크 위에 지훈은 보았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된 권태하를. 그리고 박기태가 권태하를 향해 천천히 총구를 겨누는 것을. 잘 가라, CEO. 박기태가 비웃었다. 시간이 멈췄다. 권태하는 2번째 총알을 장전했다. 그에게는 한 발뿐이었다. 자신을 향하는 박기태를 쏠 것인가? 아니면 지훈을 위협하는 캐스워크의 대원들을 쏠 것인가?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2번째 총알은 박기태가 아닌 캐스워크 위에 대원 중 1명의 발밑을 맞췄다. 대원이 균형을 잃고 비명을 지르며 아래로 떨어졌다. 지훈에게 향했던 시선이 분산되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권태하는 박기태에게 완벽하게 노출되었다. 매용청한 놈. 박기태가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안 돼. 지훈은 부상당한 어깨의 고통도 잊은 채 원단 더미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녀의 손에는 총이 없었다. 대신 그녀는 원단을 감고 있던 무거운 쇠파이프 보빈을 움켜쥐었다. 그녀는 그것을 박기태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것을 캐스워크의 낡은 연결고리를 향해 자신의 남은 모든 체중을 실어 내리찍었다. 구구구구궁. 지휘에 지훈이 서 있던 캐스워크의 일부가 거대한 굉음과 함께 권태하와 박기태의 사이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먼지와 쇠붙이 낡은 원단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뭐야, 회피해. 박기태와 대원들은 무너져 내리는 구조물을 피하기 위해 뒤로 물러섰다. 권태하 역시 먼지 더미 속으로 몸을 피했다. 걸록. 먼지가 걷히고 창고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캐스워크 위에는 지훈이 없었다. 지훈, 서지수. 권태하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갈라졌다. 설마 무너지는 잔해와 함께 조용히 좀 해요, 캐슬. 먼지 속에서 권태하의 바로 등 뒤에서 거짓말처럼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캐스워크가 무너지는 그 찰나의 순간 함께 추락하며 어둠 속에 착지한 것이었다. 당신. 권태하가 말을 잇기도 전에 지훈은 그의 손에 있던 마지막 한 발이 남은 권총을 낚아챘다. 총갈 한 발은 리더에게 써야죠. 그녀는 부상당하지 않은 왼손으로 총을 고쳐 잡았다. 그리고 먼지 속에서 당황한 박기태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을 향해 망설임 없이 방가쇠를 당겼다. 마지막 총성. 총알은 박기태의 어깨를 정확하게 관통했다. 박기태가 총을 떨어뜨리고 쓰러졌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하지만 박기태가 무정의를 움켜쥐었다. 돌격. 저 년을 죽여. 총알이 없는 2사람, 심각한 부상을 입은 2사람. 그리고
여전히 8명이나 남은 클리너 대원들. 그들이 다시 두 사람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왔다. 권태하는 지훈의 앞을 막아서며 맨주먹을 불끈 쥐었다. 지훈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이제 서 있기도 힘들었다. 젠장 10분, 아직 2분이나 남았는데. 지훈이 속삭였다. 내기에서 진 것 같군. 권태하가 대답했다. 대원들의 총구가 불을 뿜으려던 바로 그 순간. 기광! 창고의 정반대편. 벽이 마치 종이처럼 찢겨나갔다. 거대한 장갑차가 벽을 뚫고 들어왔고 수십 개의 눈부신 서치라이트가 창고 안을 대낮처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격수사대다. 모두 무기 버려 꼼짝마. 한태준 팀장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울려 퍼졌다. 방패와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경찰 특공대가 순식간에 창고를 장악했다. 남아있던 클리너 대원들은 저항 한번 못 해보고 무릎을 꿇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권태하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비틀거렸다. 그는 자신에게 기대어 쓰러지려는 지훈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세오지수.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진짜 이름을 불렀다. 지훈. 지훈은 그의 품에 기댄 채 희미하게 웃었다. 내기 비긴 걸로 해주죠. 10분. 딱 맞췄네.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의식을 잃었다. 에필로그. 마지막 커튼콜. The Final Curtain Call. 3개월 후 서울 시내의 한 재활센터 야외 사격장. 타타타타타. 5발의 총성이 경쾌하게 울렸다. 10점 만점 관역의 중앙 단 하나에 구멍만이 뚫려 있었다. 강지훈이 천천히 총을 내렸다. 그녀의 어깨에는 수술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맑았다. 자세가 흐트러졌어.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권태하가 캐주얼한 스웨터 차림으로 팔짱을 낀 채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지훈은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그 흐트러진 자세가 대표님 목숨을 구했는데요. 내 총갈 3발이 우리 둘 다 구한 거지. 총갈 2발은 당신이 썼고 마지막 1발은 내가 썼죠. 당신의 그 잘난 얼굴을 날려버리려던 놈한테. 권태하가 웃음을 터뜨리며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보기 드문 따뜻한 미소였다. 사격장 라운지의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마진석 전 블루마린 캐피탈 대표 불법 인신매매 마약 유통 살인 교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이와 연루된 김영식 의원 등 정재계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속 시원하네. 지훈이 물병을 따며 말했다. 신유리와 오서현은 마진석의 계략에 이용당한 피해자로 밝혀졌다. 그들은 대중에게 사과했고 지훈에게도 개인적으로 용서를 구했다. 레드카펫의 진실 박기태의 고의적인 조명 트러스 조작, 이 모두 밝혀지면서 강지훈은 살인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완전히 벗었다. 다음 주야. 권태하가 뜬금없이 말했다. 뭐가요? 보그 나이트 갈라. 1년 만에 다시 열린다고 하더군. 그리고 그들이 자네를 다시 초청했어. 레드카펫의 피날레로. 지훈의 손이 멈칫했다. 모든 악몽이 시작되었던 그곳. 레드카펫. K모드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나도 초청받았고. 권태하가 덧붙였다. 지훈이 그를 돌아보았다. 그래서요, 패션계의 제왕께서 레드카펫에 서시겠다. 자네가 간다면. 왜요? 또 조명이라도 떨어질까봐 겁나세요. 아니. 권태하가 그녀의 손에서 물병을 빼앗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녀의 턱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다시는 그 빌어먹을 레드카펫에 너 혼자 서게 두지 않겠다는 뜻이야.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았다. 그것은 창고에서의 절박함도 경마장에서의 아드레날린도 아닌 평화롭고 따뜻한 입맞춤이었다. 한참 뒤 지훈이 먼저 입술을 뗐다. 그런데 말 안 한 게 있네요. 뭔데? 저 모델 일 안 돌아갈 거예요. 권태하의 눈이 살짝 커졌다. 그럼 고스트로 돌아가나 국정원에서 자네 복귀하라고 난리던데. 아니요. 지훈이 사격대 위에 놓인 자신의 권총을 집어들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내 회사를 차릴 거예요. 무세운 회사, 모델 아이돌 연예인, 그리고 가끔은 무모한 재벌 3세 CEO까지. 지훈이 권총의 약실을 확인하며 말했다. 그런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지켜주는 최고급 엘리트 보안 회사를 차릴 생각이에요. 권태하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내가 첫 번째 고객이 되겠군. 견적서가 꽤나 살벌하게 나오겠는데. 상상도 못할걸요, 대표님. 지훈이 총을 홀스터에 집어넣고 권태하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가요. 오늘 저녁은 내가 쏠게요. 물론 법인카드로. 두 사람이 티격태격하며 사격장을 나섰다. 어둠이 아닌 눈부신 햇살 속으로 강지훈과 권태하의 이야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험천만했지만 로맨틱했던 그들의 여정이 여러분에게 잊을 수 없는 즐거움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어둠과 빛 복수와 사랑 사이의 대립이 마침내 완벽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